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현무5의 거대한 화염이 산등성이를 갈라올랐습니다. 직후 화면이 전환되며 KF-21 보라매가 음속을 넘어 구름을 찢어내며 돌파 비행을 펼칩니다. 이 두 장면이 이어지는 순간 시청자는 단숨에 긴장감을 느끼게 되죠. 바로 지금 중국의 최신 항모 전력이 동남아 한복판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노가 정식 취역했습니다. 2025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한 행사였다는 점만 봐도 이 함정이 중국 군사력의 상징 프로젝트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푸제노는 미국 제럴드 알 포드급에 이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자기식 이륙 장치, 그러니까 EMALS를 갖춘 항모로 평가됩니다. 이 기술이 가지는 실전적 의미는 간단합니다. 무거운 무장을 꽉 채운 스텔스기가 연료를 가득 넣은 상태에서도 한 번에 사출돼 곧장 장거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중국은 이 플랫폼에 J-35 스텔스기, J-25T 개량형 그리고 조기 경보기 KJ-600까지 배치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미 이륙 착함 테스트도 완료했고 북나투나의 일대에서의 정식 순항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북나투나의 위치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바로 앞이죠. 이 지역은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남중국해 10단선 논리를 밀어붙이며 시료 지배를 노리는 핵심 해역입니다. 다시 말해 푸제노의 남하 자체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대놓고 무력 시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베이징 내부에서 더 민감하게 바라보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한국의 KF-21 보라매와 초장거리 타격체계 현무5 조합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열린 작전 영역으로서의 우주 세미나에서 ADD 연구진은 중국 해군의 대형화와 서해 진출 증가를 분석하며 새로운 억제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정밀 감시 위성과 초고속 대함탄도미사일을 결합하는 한국형 AESBM 구상한 것입니다. 중국 함정은 지구 곡률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악천 후에는 감시가 끊기며 접근 자체가 위험하다는 기존 제약이 있었지만 위성과 AESBM의 결합은 이런 제한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체계에 한층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북나투나에까지 푸제노를 전개하며 실질적 압박을 가하자 동남아 각국은 누가 먼저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전력을 확보하느냐를 두고 경쟁하듯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단연 필리핀입니다. 최근 필리핀 군사 전문 커뮤니티와 현지 주요 매체들은 하나같이 한국산 KF-21 보라매 도입 이슈를 톱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필리핀은 해외 국가 중 최초로 KF-21 12대 도입 협상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으며 현지 SNS에서는 2026년 초 첫 전투기 도착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 내부 문건에서도 패스트 딜리버리 캐파빌리티, 즉 신속 납품 가능성이 도입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등장했고 이 부분에서 한국하이의 양산 능력이 독보적인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언론 마닐라 타임즈와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중국의 차세대 함재기 J-35에 대응 가능한 동급 전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필리핀 매체에서는 과거 F-5 도입으로 공군 현대화를 성공시켰던 한국이 이번에는 KF-21로 필리핀 공군의 역사적 도약을 또 한 번 이끌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승인한 F-16V 구매 절차가 여전히 고비용 장기 공급 문제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필리핀 국방부가 한국과는 별도 협상 트랙을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장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필리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KF-21의 돌풍은 아세안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태국은 올해 초 미국산 F-35 도입이 자초된 뒤 한국을 향해 시선이 뚜렷하게 돌아섰습니다. 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KF-21은 F-35가 아니면서도 F-35가 필요한 임무의 상당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낸 바 있어 KF-21로의 업그레이드 수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미국 F-16의 입지 변화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에게 F-16V를 정답처럼 제시해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KF-21이 F-16 판매의 종말을 예고한 전투기라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미국 군사 매체 1945도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에서 F-16을 압도하며 시장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는 분석을 실었습니다. 서울 아덱스에서 공개된 KF-21 블록2 개발 계획은 이러한 흐름을 더 공고히 만들었습니다. 스텔스 성능 보강,
장거리 무장 확장, AI 기반 전자전체계 강화 등은 중국의 제22시 BF-C-31과 직접 경쟁 가능한 스펙으로 평가되고 있죠.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 관심이 아니라 중국의 항모 전력과 공군력에 맞설 수 있는 현실적 선택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KF-21 도입을 최단 속도로 추진하며 동남아 하늘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여전히 불안정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담금 문제를 정리하며 정상화 국면으로 보이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긴장을 키우는 요소들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조정된 KF-21 분담금의 대부분을 납부했고 남은 금액도 2026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동 개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방산전시회에서도 한국과 공동 생산 도입 협정을 새롭게 체결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겉으로만 보면 지난 몇 년간의 불안정했던 관계가 마침내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와 다르게 현재 언론과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기묘한 주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매체가 KF-21을 도입한다면 중국 항모 전력을 막기 위해 현무5와 같은 전략 미사일까지 한국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KF-21을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현무5와 결합해 중국 항모 전단을 직접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 플랫폼처럼 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의 논리는 과감합니다. 푸제노가 남중국해의 모습을 드러낸 만큼 중국의 해양 진출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KF-21 전투기와 현무5 조합이면 중국 항모 전단을 괴멸시킬 수 있다는 극단적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몇몇 매체가 현무5의 성능을 사실상 공상과학 수준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장된 묘사하면서 인도네시아가 현무5를 보유하면 중국은 북나투나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것이라는 격한 주장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칼럼에서는 KF-21이 제공권을 따내고 현무5가 항모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극단적인 작전 개념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현무5는 한국군이 보유한 전략자산 중에서도 최고 등급에 속하는 핵심 억제체계입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에서 운용되는 장거리 초정밀 타격 플랫폼이기 때문에 신뢰 기반이 약하고 기술 유출 의혹까지 제기된 이력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제공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 근본적인 한계는 국제 규범입니다.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사거리 300km 이상, 탄도 500kg 이상인 미사일의 해외 이전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규정의 핵심 이행국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준다, 혹은 전략 파트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일부가 어떤 기대를 품고 있든 한국이 현무5를 제공할 가능성은 단순히 낮은 정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구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은근히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분담금 납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한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기술 유출 우려, 북한과의 비정상적 협력 움직임, 수년간의 미납으로 인해 무너진 신뢰 회복 문제 같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공동개발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겉으로 관계는 회복된 듯 보이지만 깊은 단층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틈으로 비현실적인 미사일 요구 같은 주장들이 스며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KF-21을 향한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태도는 사실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지금 KF-21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경쟁은 사실 아세안 내부를 넘어 각국이 자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걸고 벌이는 전략적 줄다리기의 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압박받고 있고 유럽은 노후 전투기 교체에 쫓기며 중동은 자국 전투기 개발의 명운이 걸린 상황이죠. 그래서 KF-21이 등장하자 여러 국가가 자국 프로젝트와 비교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프로젝트입니다. 한때 튀르키예는 칸을 앞세워 독자 5세대 전투기 개발국의 반열에 오르겠다는 야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프로젝트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나며 초기 기대감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개발 일정은 수차례 미뤄졌고 엔진 국산화는 여전히 가시적인 진척이 없으며 내부에서는 예산 문제로 핵심 항전 장비를 축소하거나 탑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개된 시험 비행 자료에서도 기체가 여전히 기본 안정성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 전문가들은 칸의 스텔스 설계 완성도나 센서 데이터 링크 체계가 5세대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군사 분석기관은 칸의 실전 배치는 2035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시하며, 사실상 튀르키예가 목표했던 세대 전환 경쟁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KF-21의 행보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블록 2 업그레이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무장 통합 시험도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2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통해 기체 신뢰성과 완성도가 입증됐습니다. 특히 유지비 절감,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 스텔스 외형과 A사 레이더 기반의 장거리 교전 능력 등에서 KF-21은 여러 해외 공군이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 수준의 즉시 전력화 가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세안은 물론 중동과 유럽까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제 시장에서의 존재감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11월 27일 영상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 현장에서 인도 공군의 자존심이자 30년 개발의 염원이 담긴 테자스 전투기가 비행 중 충격적인 추락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아찔한 속도로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 친 기체는 활주로에 처참하게 부딪히며 거대한 화염과 함께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끔찍한 사고는 관람객들이 에어쇼를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시장으로부터 불과 1.6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전 세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한때 아비규환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의 순간은 인도 국민들에게 깊은 슬픔과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30년이 넘는 개발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인도 방산의 흑역사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테자스 전투기. 이번 사고는 그들의 오랜 염원에 또 한 번 뼈아픈 상처를 남기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고 현장에서 포착된 또 다른 장면은 전 세계인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2025 두바이 에어쇼에서 테자스 항공기 동체에서 검은 오일이 줄줄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인도 공군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진과 영상이 널리 퍼진 것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기름 방울을 받기 위해 사용한 것이 다름 아닌 플라스틱 쇼핑백이었다는 점입니다. 활주로 바로 위에서 벌어진 이 기막힌 상황은 소셜 미디어를 뒤덮으며 인도의 자존심에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무기체계라 한들 기본적인 안정성과 내구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뿐이라는 냉엄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 직전까지 인도는 한국 방산에 대해 매서운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미국의 유력 방산 매체에서 인도가 27조 원 규모의 파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KF-21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인도 공군 관계자는 KF-21은 검토 대상도 아니며 인도에 한 번도 제안된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며 강력하게 부인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이러한 냉대와 평가절하의 이면에는 복잡한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일찍 자체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무려 수십 년이라는 막대한 시간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며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하늘을 나는 불꽃이라고 불리는 FA-50으로 이미 동남아 시장을 석권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나아가 KF-21 보라매라는 최첨단 4.5세대 전투기를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완성하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는 인도의 테자스가 우리 FA-50에게 스디슨 완패를 당하며 또 한 번 인도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당시 인도는 패배의 원인을 성능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했죠. 그들의 초조함과 견제 심리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국제 항공 방산 전문가들은 인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자국 기술력에 대한 과신과 동시에 한국 방산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강한 견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심지어 영국 국방 전문 싱크탱크의 마이클 워테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orea's FAOSIP has excellent performance and operational maintenance efficiency. It's a much more attractive option than Tejas in India for countries that want a substantial boost in power. What turned India's Tejas away from was just the market's sober assessment, never a matter to blame for political reasons. Kabangsan is already rapidly emerging as the most reasonable and powerful alternative to the global market. 테자스에게 말레이시아는 유일하게 수출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도는 국가 총력을 기울여 국방장관,
외교장관까지 직접 나서 부품 조립 및 업그레이드까지 약속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결국 2023년 2월 그들의 뼈아픈 좌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오직 대한민국의 FA50이 당당히 채웠습니다. 이는 K방산의 기술력과 신뢰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증명한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집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추가 18대의 테자스를 말레이시아에 기어이 수출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마저 두바이 에어쇼 하늘 아래에서 처참하게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가 자국 항공 기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쌓아 올리려 했던 모든 것이 단 한 번의 비극적인 사고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무기체계의 근본적인 신뢰성과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냉혹한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스티슨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비극이 터지기 불과 하루 전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150억 달러, 우리 돈 약 22조 5천억 원 규모 KF-21 전투기 협력이라는 상상 이상의 희소식이었습니다. 테자스가 추락하던 그 시점, 우리의 KF-21은 또 다른 중동의 큰손 UAE와 국권이 손을 맞잡으며 세계 방산 무대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가 자신들의 미래 경쟁 상대라고 꼽았던 한국의 KF-21과 테자스가 전 세계인의 눈이 집중된 두바이 에어쇼에서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운명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대비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특히 KF-21 공동개발국으로서 수년간 분담금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던 인도네시아에게는 그야말로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는 즉각적으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KF-21 보람의 프로젝트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데 매우 야심적이며 UAE가 제시한 환상적인 계약 금액 때문이라며 노골적인 초조함과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UAE에게 자리를 빼앗겨 KF-21 사업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표명하며 강한 질투와 좌절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언어에는 불안, 초조함, 배 아픔 등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심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카이로부터 KF-21의 최첨단 기술 이전 혜택을 받고 심지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할 권리까지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카이의 공식 유통업체로서 활동할 권리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로써 한국은 급증하는 수익과 세계 무대에서의 명성으로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고 시기 어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마치 배 아파 죽겠다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반응은 역설적으로 우리 KF-21 보라매가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이며 대한민국 국방산업이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때 변방에 머물렀던 한국 방산이 이제는 세계 초강대국들의 부러움과 견제를 동시에 받는 수준으로 당당히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K방산의 놀라운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인도의 참담한 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인도네시아의 질투는 뒤로하고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또 다른 큰손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중동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아랍은 11월 24일 한국, 사우디의 KF-21 보람의 전투기 공급이라는 파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F-15의 48대 도입을 사실상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미묘한 지역 군사 균형 때문에 추가 전력 증강에 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완벽한 해답이 바로 우리의 KF-21 보라매라고 천명한 것이죠. 사우디에게 러시아나 중국산 전투기는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애초에 선택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상 4.5세대 이상의 최첨단 전투기 중 자국의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미래지향적으로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있는 서방 측 전투기는 KF-21이 유일합니다. 랜드 연구소의 로버트 제퍼슨 박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The Saudis were not just buying one fighter, they were looking for a strategic partner that would change the game of future aviation power. KF-20 caught Saudi's eye at once through its potential to go beyond just the Satyumo generation. In particular, KF-2020's open architecture design method gives users the flexibility to customize and upgrade their fighter jets according to their needs. This is an overwhelming attraction for countries that value their aviation sovereignty. 이는 대한민국이 전투기 개발의 단순한 후발주자가 아닌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리더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이 UAE와는 5세대, 사우디와는 6세대 전투기 협력을 통해 지난 시기에 거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대담한 관측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5세대도 못 만들면서 웬 5세대, 6세대냐며 우리 기술력을 폄하하던 목소리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며칠 전에는 한 국내 커뮤니티에 6세대 전투기인 KF-땡땡 개발을 암시하는 영상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영상이 동시에 올라왔다가 전력 노출을 우려한 듯 급히 삭제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달려가고 있으며 이미 상상 이상의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비장의 카드를 공개하는 순간처럼 전 세계 방산 강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KF-21 4.5세대 개발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세계는 이미 5세대를 넘어 6세대를 바라보는데 한국은 한참 뒤처졌다며 우리 기술력을 끊임없이 폄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뒤에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그림을 그려왔음을 말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직 고위 관계자는 임명을 요구하며 한국은 마치 미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로드맵과 비전으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술적 도약을 이루어내고 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실력을 숨기며 더욱 큰 한방을 준비하는 그들의 전략은 가히 경이로움을 넘어선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굴의 의지와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해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뤄내는 바로 그 대한민국 국민의 DNA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바이 에어쇼의 비극 속에서도 우리의 KF-21 보라매는 영롱하게 빛나며 전 세계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첨단 전투기 한 대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방력, 기술 자립, 그리고 평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나아가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바로 이 KF-21 보라매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며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재미있는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